여러분, 오늘 진짜 뼈아픈 이야기 하나 할게요. 반도체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어차피 같은 업종이니까 결국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6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누군가는 외제차 뽑고 해외여행 다닐 때 누군가는 마이너스 70% 찍힌 계좌 보며 밤잠 설치게 될 겁니다. 이 잔혹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HBM4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내 계좌만 유독 이 모양인지, 그리고 이 HBM4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경제 이면의 진실과 진짜 돈 되는 정보들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무슨 판이 짜이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공포는 내가 산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가면 하이닉스가 따라가고 하이닉스가 가면 삼성이 끌어주는 구조였죠.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되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를 들고 8만원, 9만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 잔혹한 진실을 본론에서 4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공급망의 자존심 싸움이 이미 승패를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요? 네, 여전히 SK 하이닉스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갑인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만 편애할까요? 뉴스에서는 단순히 기술력 차이라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공급망의 설계 구조예요.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만 잘 만들게, 로직 따위는 니들이 만들어줘 하고 고개를 숙인 거죠. 이게 2026년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가 만든 판에 하이닉스 메모리가 딱 올라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안전하거든요. 반면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삼성은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했습니다. 메모리도 우리 거, 파운드리도 우리 거, 전부 다 우리한테 맡겨 라고 했죠. 소위 말하는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눈에는 위협으로 보인 거예요. 너네 우리 물건 만들어주다가 나중에 기술 다 배워서 우리 경쟁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보안 문제부터 전략적 이해관계까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선택의 차이가 2026년 현재의 두 기업의 주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날아가고 한쪽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엔비디아가 선뜻 손을 내미지 않는 건 단순히 성능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태계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TSMC와 하이닉스가 맺은 이 철의 동맹은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있어요. 둘째, HBM4가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속도 좀 빠른 메모리였어요.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기만 하면 됐죠. 근데 HBM4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메모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뇌의 일부분이 되는 커스텀 반도체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기성복 사입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루빈,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춤 정장을 제일 잘 만드는 장인이 지금 누구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와 TSMC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이미 6세대 제품인 HBM4에서 로직 다이 공정을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모리 회사가 파운드리 회사랑 피를 섞은 거예요. 이 연합군이 뿜어내는 시너지가 지금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밤새워서 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삼성전자니까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메모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규격품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주문 제작 상품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그 관계를 수년 전부터 다져왔고 삼성은 이제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처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더 잔혹한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수율입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반도체 100개 만들어서 진짜 쓸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냐는 거예요. 2026년 현재 HBM4 공정은 기술적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층수는 더 높아졌고 칩 사이 간격은 더 좁아졌어요. 여기서 하이닉스는 MR무프라는 특수한 공정으로 수율 80%를 찍으며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공장에 기계 돌리면 그냥 돈이 복사되는 수준이에요. 반면 삼성은 여전히 TCNCF 공정에서 수율 확보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100개 만들어서 50개도 못 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50개는 그냥 비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다 날리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수율 낮은 업체 물건을 받기 꺼려집니다. 물량이 제때 안 들어오면 자기들 인공지능 가속기 생산 스케줄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이 수율의 차이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벌려놓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 격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천만 원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은 수율 80%로 노다지를 캐는데 우리만 50%로 허덕이고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는 결국 시간과 수율의 싸움입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이익을 내서 다음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삼성은 계속해서 불량품을 줄이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수천억 원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에 집중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의 지분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확실성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고 TSMC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습니다. 2026년 실적 전망치가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잠재력은 크지만 불확실성도 너무 큽니다. 언젠가는 수율 잡겠지, 언젠가는 퀄 테스트 통과하겠지, 이런 기대감만으로는 거대 자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자금은 더 영리해졌습니다. 성장성이 확실한 곳에 집중하자는 흐름이 강해졌죠. 그 흐름이 지금 하이닉스로 쏠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무거운 주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삼성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돈이 잘 복사되는 곳에 줄을 서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외국인 투자자라면 수율도 안 나오고 공급망에서도 밀린 기업에 수조 원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판을 장악한 기업에 넣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세계에서 의리로 버티는 건 오직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반도체 섹터에 얼마를 넣었는지, 그 중에서 삼성이 얼마고 하이닉스가 얼마인지요. 혹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물타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바로 바닥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바닥은 지하실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2026년 반도체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2라운드 HBM4 전쟁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는 쪽이 향후 5년의 부를 독점할 거예요. 이미 판은 짜였고 승부의 추는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언젠가 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죠. 삼성전자가 망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산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자와 탈락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혁신의 중심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곳인가요? 물론 삼성이 기적처럼 부활한다면 그 수익률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그 확률에 여러분의 노후를 전부 거실 건가요? 지금은 확실한 성장에 베팅해야 할 때입니다. 그 확실한 성장의 지표가 바로 HBM4 수율과 공급망 내의 위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한 역전의 카드가 정말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이대로 굳히기에 들어갈지, 그 결말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수율 1%를 올리기 위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화려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영업이익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그 숫자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처한 진짜 위기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기술적 완성도와 전략적 판단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삼성전자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의 투자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1등의 자존심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판의 주인공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 연말 계좌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리로 투자하지 마세요. 데이터로 투자하고 수익으로 증명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통찰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갑은 든든하게 마음은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에서 겪고 있는 고전은 단순히 한 공정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차세대 HBM4 설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요. 메모리와 로직 다이를 한 번에 생산하겠다는 원스톱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파운드리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반면 하이닉스는 자신들이 잘하는 메모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리스크는 TSMC라는 세계 최강의 우군에게 분산시켰습니다. 2026년의 승자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챙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삼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걱져져 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주가는 결코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냉혹하고 자본은 영리합니다. 하이닉스의 독주를 시기하거나 삼성의 부활을 막연히 믿기보다는 매일 쏟아지는 수요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공급망 뉴스를 날카롭게 읽어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기를 잡은 쪽은 이미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